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중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심플 리그레션,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모형이었다면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여러 가지인 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될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바로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여러 가지 사회과학에서도 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속 변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리니어 모델을 주로 이번 시간까지는 다룰 건데, 난리니어 경우에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선형이 아닌 경우, 비선형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확장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쭉 해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상당히 학문적으로나 모형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통계학적인 기본 지식들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리 통계적인 계산이나 그 회귀 모형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낼 수 있는지, 어떤 모형들을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그 다중 회귀 모형, 멀티플 리그레션과 필요 조건입니다. necessary condition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심플 리그레션 할 때도 necessary condition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오차항, 에러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에러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특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리그레션 모형 자체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다중 회귀 모형은 종속 변수 y, 그 다음에 k개의 독립 변수. 여기서는 아주 일반화 해가지고 독립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1, 2, 3, 4 해서 k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함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f라고 쓴 거는 function of x1, x2, x3, x4, xk까지 있다. 요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에러 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deterministic 모델을 하는 것이 아니고 probabilistic 모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오차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모형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회귀선으로 나타내 본다면, 우리 선형으로 봤죠. 근데 이제 선형 다중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볼 때 이 펑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를 살펴보자면 이런 형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겁니다. y라는 독립 변수는 여기 y 절편이 있죠. y 절편이 있고 x1의 어떤 기울기, x2의 어떤 기울기, 그 다음에 xk에 대한 베타 k의 기울기가 이렇게 각각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텀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썼던 거는 요거 전체를 function of x1, x2, xk라고 본 것이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선형 함수 형태로 우리가 분석해 볼 거다. 다중 회귀 모형, 다중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형으로 볼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형화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response surface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x1과 x2, 그러니까 이거 다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선형이긴 한데 다변수 함수입니다. 그렇죠? 독립 변수가 x1과 x2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늘어나면 이렇게 이런 이제 화면에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네, 3차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4차원 이상을 어떻게든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스크린 화면은 2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3차 공간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공간에다가 3차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쳤을 때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러면 x값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계속 커지겠죠. 0, 1, 2, 3, 4 이렇게 쭉 커질 거고 요 축을 지나가면서 요 바깥쪽으로 요 축을 그려놨지만 x2축이라고 그려놨지만 사실은 여기에 x2축이 있는 거죠. 그럼 x2가 여기서부터 0부터 해가지고 뭐 1, 2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1 값과 x2 값이 정해져 있다. 그럼 x1이 1이고 x2가 1이다. 그러면 여기 1,1에 있는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이 가지는 y값. 그렇죠? b0를 더한 y값이 요 평면 위 어느 점 위에 요 위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 실측 관측된 값은 요 점하고 떨어져 있다 이거죠. y hat 값하고 yi 값하고 그러니까 x1, x2가 첫 번째 값을 가졌을 때의 y hat 값 그러니까 x1, x2 값을 집어넣으면 요 b0, b1, b2는 모형에서 우리 여기 리스폰스 서피스라고 하는 거를 회귀 모형을 통해서 최소 자승법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써가지고 그려낼 수 있죠. 그려낸 다음에 차이가 오차항이 생기는 거예요. 잔차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 내용을 표현해 놓은 거고요. 각각의 점들은 여기 어떤 하나의 XY, X1, X2 조합에 의해서 Y 값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점들이 되겠고요. 그 점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귀 모형으로 그려낸 평면이 리스폰스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1, x값, x2 값이 어떻게 지정됐을 때 y 값에 대한 점들을 이렇게 3차원 공간에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요거 하나를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숫자가 차원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4차원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3D입니다. 그렇죠? 3D 프린터 얘기하듯이 3다이멘션인 거죠. 그럼 3차원 공간인데 4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가 움직이니까 그 변수 하나를 추가하면 4차원이 되는 거죠. 그럼 3차원 공간에 있는 요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3차원 공간에 있는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스페이스에서 요걸 표현해 내야 되는데 요거를 평면인 그림에다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요 그림 자체가 어떤 거다? x1, x2의 점에 의해 가지고 어떤 값에 의해 가지고 y 값이 변하는 거를 이 점들로 나타냈고 그 점들을 조합해서 최소 자승법,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리스폰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요 하이퍼플레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수학적인 표현으로는요. 그 평면을 구해낸 겁니다. 자, 이 평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 평면 자체가 3차원 공간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3차원 공간에 그려져 있는데 요거를 x1 축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살펴보면 평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x1, x2, x2가 아니죠. x2가 아니고 y, 0 이러면 이런 평면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요거의 기울기가 B1이 되는 거예요. B1. 이해되시나요? 네. 요 자체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요 평면 자체를 정면에서 x1 축에서 바라보고 딱 잘라내면 요 그림 자체가 그려진다. 하나하나를 떼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x2는 어떠냐? 요렇게 요쪽 측면에서 바라보고 직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거를 각각의 면으로 계산하면 뭐 이거를 x1을 드랍하고 이렇게 하면 b0 값이나 b2 값이 변할 거예요. 멀티플이랑 그 심플 리그레션 모형 자체의 차이 때문에 그 숫자 자체는 변할 건데 이거를 이제 x1을 집어넣고 x2를 집어넣으면 요 계수 자체들, 코에피션트 자체들이 변화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거고 그 기울기가 상응하는 기울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B1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볼 거는 하나의 변수가 y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x와 y 그 두 가지 변수가 나타내는 변화를 y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플
리그레션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차원, 4차원 되면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릴 수 없는. 심지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으로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그 멀티플 리그레션 하는 경우에 이런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그 독립 변수의 양을 늘려감을 통해 가지고 y 변수의 변화량을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변수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에서도 변수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네, 그 현상들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